쇼펜하우어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인생 이막 굳이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다.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늘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원하지도 않는 모임에 억지로 참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이 관계의 짐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 관계가 재산이다. 외로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싫은 티를 내지 않으려 웃었고 화가 나도 참았고 상처받아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쳐있는 나 자신입니다. 관계 중독,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강박. 이것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용기 있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정말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나를 지키기 위해 정리해야 할 관계는 없는가? 인생 이막,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불행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고독은 회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위대한 선물이라고. 타인의 시선과 요구로 가득 찼던 우리 삶의 공백. 그 공백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보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이 모든 것을 발견하는 순간은 바로 고독 속에서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그의 정신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고독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이 정해준 기준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인생 이막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관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 착취형 관계입니다. 이른바 에너지 도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만 쏟아냅니다. 자신의 불행과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위로하고 조언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돼. 너는 몰라. 다 소용없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들이지만 정작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치료사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부정적 감정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물리적, 정신적 거리두기를 시작하십시오.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전화가 오면 짧게 끊으십시오. 요즘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단답형 대화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끝없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교 중독형 관계입니다. 이들은 열등감 유발자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시작됩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외모 자랑.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너희 아들은? 우리는 요즘 제주도 별장 알아보는 중이야. 나는 10kg 빠졌는데 너는 그대로네. 만남이 끝나면 기분이 찝찝합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성공이 곧 당신의 실패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당신이 가진 것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안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들의 열등감이 당신에게 투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명확합니다. 만남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적인 주제로 대화가 흐르면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만남 자체를 중단하십시오.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비교는 행복의 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불행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의무감 유지형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오래된 직장 동료, 동네 지인. 정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입니다. 하지만 만나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관심을 표현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정이 있는데 어떻게 끊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귀한 것은 아닙니다. 20년, 30년을 알고 지냈다고 해도 지금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리해야 할 관계입니다. 시간은 관계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질이 관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손절은 필요 없습니다. 서서히 흐릿해지는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연락 횟수를 조금씩 줄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2달에 한 번으로, 2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석 달에 한 번으로, 답장을 조금 늦게 하십시오. 바빠서라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보호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계 정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움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나의 평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답은 명확합니다. 나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것이야말로 인생 2막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용기입니다. 관계 정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무게를 견디느라 정작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 2막,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관계를 줄이십시오.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홀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을 향해 살아갈 때,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의 가치를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 2막은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얕게 알려지는 것보다 소수에게 깊이 이해받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깊이 이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인생 2막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더 이상 조연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이야말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인생 2막,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한켠 노트는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